자, 그럼 이제 진짜 지금부터 24년 갑진년 운세 임수일간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임수일간. 자, 임수일간 매력이 있습니다. 지혜, 일단은 수라는 것은요, 목화토금수, 그쵸? 어떤 이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노인의 어떤 느낌이 나죠. 왜냐면 인생을 목 같은 경우는 어린이 느낌, 화는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그쵸? 뭐 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3, 40대 정도의 중청년, 그 다음에 금은 또 우리가 한 50대 있잖아요. 중장년기를 지나서 임수, 개수, 수는요, 이미 한 사이클을 다 지난 이 노인, 그 다음에 지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명품 유동강 파김치님, 닉네임이 특이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머리가 상당히 비상합니다. 비상하고요, 지혜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 속을 쉽사리 내비치지 않는 일간이 또 이 임수일간이기도 해요. 이 개수도 있는데, 개수는 차라리 임수보다 훨씬 생기발랄합니다. 물상적으로 임수는 아래쪽에 약간 고여있는 물이죠. 고여있는 물. 뭐 강, 바다, 어떤 큰 물을 임수로 보고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는 운동성이 있는 이제 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는 우리가 보통 비라고 얘기하는 비. 그다음에 뭐 시냇물. 그다음에 뭐 습기. 그쵸? 이게 고여 있는 물이 아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보면 임수일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겉심리를 여러분들이 물론 운세를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채와 용이라는 그 관점에 있어서, 그쵸? 이 채와 이제 사용 하는 데 있어서 사주 이 원국이나 일간을 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운도 중요하지만 운이 오기 전에 이 임수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반적인 어떤 이 성향 자체가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운세 빨리빨리 해주면 좋지만 이 사주 공부라는 것은요, 시간과의 어떤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그 도구를 익히는 데는 뭐 빠르면 1, 2년 정도면은 뭐 십성하고 목화토금수 알고 생극제화 알고 12운성 알고 12신살 뭐 기타 신살 뭐 요 정도 아는 거는요 1, 2년 정도면 다 지식을 습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사주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평생 임상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겉심리, 이제 임수일간이 가지는 겉심리는 이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임수의 어떤 그 십성이거든요. 그러면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임수를 봤을 때 편인이죠, 편인. 편인적인 어떤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편인은 공부잖아요. 그리고 약간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생각, 거기에 약간 센치한, 약간 부정적인. 그죠? 편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처음에 공부하면 뭐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다, 계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남들이 볼 때 약간 특이한, 그리고 생각, 행동도 물론 열심히 잘 하는 임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생각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지식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지혜. 근데 이제 속심리는 속심리. 이게 경금일간을 기준으로 이제 보거든요.
경금일간이 임수를 바라보면 금생수해서 이 이제 식신의 심리를 또 갖고 있습니다. 식신. 그러니까 이 겉하고 속이 좀 다르죠. 임수일간이 그래서 이 속심리는 또 식신의 어떤 이렇게 베푸는 마음, 푸근한 마음, 그쵸?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끝장을 보고 이렇게 익히고 펼치고 교육하고 알리고 표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는데 쉽사리 그거를 잘 내비친다 안 내비친다 잘 내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수일간의 특징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임수일간이 이제 갑진년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카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처음 들어오셨나 보네. 반갑습니다. 강수현님 처음 채팅에 도전합니다. 채팅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웬만하면은 채팅 다 읽어드리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채팅 남긴 보람이 있죠. 그쵸? 저도 이제 혼자 멍하니 우두커니 카메라 바라보고 하는 그 강의는 하도 식상하고 재미없어서 라이브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뭐 질문도 있으면은 뭐 궁금한 거, 그러니까 사주 풀어달라는 거는 좀 제가 이 라이브에서 힘들고 이제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이 갑진년의 운세를 보기 전에 이 임수일간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16년부터 볼까요? 병신, 정유, 무술 요렇게 하면서 요 3년간은 이제 금의 그쵸 가을의 어떤 기운을 걸어왔다. 해자축은 수, 겨울, 임묘지는 목에 이제 봄의 어떤 그 시기를 거쳐왔는데 이 19년도 그쵸 기해 경자 신축은 어땠을까? 조금 경쟁의 시대에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려고 도전을 많이 했다. 왜냐면 임수가 해수하고 자수는요 비견과 걸록의 운이면서 이게 이제 관성이거든요. 기해년은. 그래서 뭔가 활동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경금 신금은 이게 편인 정인의 운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비견과 걸록 그 다음에 비견 걸록 뭐 제왕 겁재의 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관인 소통을 하려고 또 노력도 했지만 일단 경쟁의 코드에서 내가 뭔가 독립을 하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무지 했다. 걸록 제왕의 기운이었으니까. 그런데 임자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양인이잖아요. 양인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내가 뭔가 돈을 벌고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쵸? 그 다음에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운이었을 겁니다. 건강도 회복했을 거고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였긴 하지만 청암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손해를 큰 돈을 벌었든지 사기를 당했든지 좀 재물적인 손실이 있었든지 자 그러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깨우쳤겠죠. 인성운이 천간에 들어왔으니까. 사주 공부를 20년, 21년 코로나 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임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다가 22년, 23년 이민년, 개민년을 이제 지나오면서 어떤 운이었냐? 천간으로 이렇게 비견겁재가 들어오게 되면요. 지지비견겁재는 이게 나의 뿌리가 됩니다. 같은 비견겁재지만 나의 이제 뿌리가 되지만 뿌리가 되면서 어떤 이 경쟁의 어떤 코드도 됩니다. 하지만 천간에 들어오는 비견겁재는요 뿌리는 되지 않지만 이게 이제 경쟁자, 협업자, 동업자의 어떤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경쟁자의 코드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식신상관을 같이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비경 겁재랑 뭔가를 수생목을 같이 하는 동업이나 협업의 어떤 그 의미로 활용을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같이 임수일간이 이민년 비경과 식신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식신의 병지니까 이것저것 펼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코로나 시대도 지났고 해서 혼자 하긴 힘들고 친구나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를 도모했다가 다시 23년도 아직 이제 사주적으로는 개묘년이잖아요. 23년도에는 이제 겁재로 이 임수가 개수로 바뀌면서 겁재의 상관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천간지주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흉신이 들어와서 조금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임수는 요 묘에 이게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일단 구설의 인자고 이 묘는 또 이 파살이라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그 다음에 겁재와 동업을 했으나 조금 잘 안 되는 약간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을 경제적인 손해도 보고 해서 열심히 내가 식상 활동을 했으나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지지에 식신이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갑진년이 해서 이게 십성으로는 평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묘진 목기운의 어떤 이 중간자. 그래서 진토는요 목의 어떤 토도 있지만 토의 껍데기는 토인데 목의 어떤 성질을 가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흐름으로서는 임묘진, 그쵸? 그래서 이 임묘진에서 이렇게 사오미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입장입니다. 이 갑진년이 매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24년 갑진년이 이제 식신이 떴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22년, 23년에 이민 개묘년에 발바닥에 땀나듯이 경쟁해가면서 키우려고 하고 많이 이렇게 생산하고 내 어떤 일의 어떤 이 바운드리를 넓히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좌충우돌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비로소 이 천간으로 식신으로 나의 노력함, 나의 활동, 내가 어떤 갈고 닦았던 것들,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서 이제 빛을 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관이면서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인 게 벌어지면서 상관생재, 이 사화는 편재잖아요. 그 목생화하가 되면서 결실까지, 이 재성의 결실까지 보게 되는 게 임수일간, 수일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민년 개묘년이 물론 뭐 경쟁해서 내가 열심히 확장해서 잘된 분들도 있지만 그게 내가 만족할 만큼 남들이 알아줄 만큼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갑진년을 맞이해서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갑진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기 사오미 여러분들 을사 병호 정미 그 다음에 요 산은 임수일간한테 이제 천을귀인 이 묘라는 글자하고 사라는 글자가 이제 천을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개묘년 올해 아직 이제 갑진년이 안 됐으니까 사주적으로는 사실은 이 묘가 상관이면서 천을귀인의 역할을 해서 힘들긴 했겠지만 임수가 그쵸? 이 힘들긴 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저것 하고 하는 데는 도움의 손길은 내가 쓰러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구설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귀인 역할은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보고요. 또 그 이제 내후년이죠. 을사년에도 요 편제가 천을귀인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결실, 재성, 결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렇게 병5년이 되면서 확실하게 재성 기둥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서 어떤 멋들어진
강희 상형이라고 하는 뭐 좀 멋있는, 그쵸, 호수에 해가 떠가지고 딱 그 멋들어진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와서 힘들었던 것들이 웬만큼 보상을 받고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좀 잘 힘들어도 버티고 하셨으면 좋겠다. JJ 한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채팅 처음 참여해 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미국이세요? 미국이면 지금 몇 시인가? 여기는 밤 10시 이제 막 넘었는데. 핑크봉님도 반갑습니다. 전주 상담한 백수 기일주. 아이고 언제 상담했었죠? 제가 상담 마이보 BYB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묘뷰? 임진 전세 사기 당해서 1월에 경매했어요. 아이고야. 로즈마리에님 병원연, 그쵸, 임수일관 병원연 괜찮습니다. 을사 병원연 상당히 좋아지죠. 제이제한님 미국 지금 새벽 5시구나. 새벽 공부가 참 좋죠. 제가 이제 2016년 초부터 이 공부를 했으니까 횟수로 벌써 이제 9년 차 됐고 만 8년 됐는데,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요 하루에 한 16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도 가야 되고 막 하니까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한두 시간 공부하고 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공부를 하면 머리가 맑고요. 아무튼 쏙쏙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임수일관 분들 갑진년 기대를 해도 좋은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사주가 운이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운은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이 갑진년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경자 신축 이민 개묘년 쭉 흐름은 어땠냐면요, 생한운 운이었어요. 생한운 무슨 얘기냐면 금생수하죠. 그 다음에 토생금 했죠. 수생목 했는데, 그쵸, 갑진이라고 이렇게 갑목이 이 진토를 목극토 하면서 극을 하면서 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임수일간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해결책도 있다. 그리고 이민 개묘년에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갑진년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식신제살하는 자체 이 셀프 식신제살해서 이 평간을 지지로 깔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천간에 떠있는 이 식신이, 그쵸, 이렇게 이민 개묘년의 탄력을 받아서 올라온 이 갑목 식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에 있는 지장간 을개무, 이 갑목이 을목의 뿌리도 있고요. 갑진 자체가 백호 대살에 간지면서 쇠지를 깔고 있어서 이 갑목 식신이 힘이 약하지가 않아요. 김민경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시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아픈 만큼 성숙을 또 하겠죠. 아픔이 있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식신이 천간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내가 활동적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벌리고 하는 모습인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 내 스스로는요 그거를 절제하고요. 그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섣불리 막 이거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임수일간이 이 편관을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괜찮고 이제 이민 계면에서 올라온 이 간목식신이 제대로 드러나서 뭔가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나는 아직도 힘든 이 바운더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가 편관이면서 이게 임묘지 내 자체가 임묘가 되니까 임묘 운에는요 겉으로는 식신으로 드러나는 척하지만 내 스스로는 이렇게 감내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숙성하고 하는 그런 시기로 같이 이거를 이제 무조건 드러내서 나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식신이 천간으로 왔다는 것은 편간,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일. 내가 밥벌이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관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취준생, 취업을 준비했거나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요. 이게 취업이 되는 어떤 운입니다. 왜냐면 일단 일을 하잖아. 그리고 편관이라고 하는 나를 극하는 통제되는 조직,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극복하면서, 그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일을 익히는 어떤 취업의 인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미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분들은요, 회사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프로젝트. 편관이라고 하는 힘든 프로젝트, 내가 정말 묘지, 내가 거기에 내 영혼을 갈아서 넣을 만큼 야근하고 해서 힘든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낸다, 못 해낸다. 해낸다. 그러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힘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쉽게 가볍게 업그레이드는 되지 않죠. 어떤 진통과 난관을 겪고 시련을 겪은 다음에 내가 비로소 업그레이드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투도 되거든요. 감투. 내가 어떤 감투를 쓰고서 새로운 일을 동호회든 어떤 이런 데서 회장이 되든 뭐 총무가 되든 감투를 쓰고 열심히 또 활동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과 권한이 함께 따르는 어떤 그런 해가 되겠구나. 전반적인 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식신이 천간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나베칠 바라느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세영 유성아님인가요? 이민일주의인데 계면전 인간관계 배신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갑춘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쵸. 이 겁재가 들어왔죠. 이민일주가 겁재 상관이니까 물론 귀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겠지만 이민일주는 어쨌든 우리가 남이가 인묘 방압을 이뤄서 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상관의 어떤 또 겁재짓을 했다는 어떤 그런 말씀 같은데 어쨌든 힘내십시오. 좋아집니다. 자, 임수일간에 식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사주에 무토가 있다. 예를 들면 월간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무토는 뭐죠? 편관입니다. 편관. 내가 사주에 이제 월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내가 회사나 조직이나 직장을 좀 빡센 직장을 다닐 확률이 높아요. 이제 직장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편관이 있다 그러면 이 천간으로 식신운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식신 제사를 천간으로 드러나게 또 하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로도 이렇게 진토 편관이 들어와서 편관도 이렇게 무진 관대의 힘으로 편관도 힘을 얻긴 하지만요. 이 값진 세지에 이 노련함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힘든 난관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제살이면
홈런 치는 겁니다. 홈런. 그러니까 평관은 스타성이거든요. 스타성을 내가 그걸 다스리는 거니까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은 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있다. 여러분들 사주가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겠느냐? 뭐 기토탁임 해가지고 임수가 이제 토의 어떤 흙탕물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임수는요 기토보다는 무토를 더 반깁니다. 이 임수는 큰 고여 있는 물이잖아요. 이 진토라고 하는 이 제방 있잖아요, 제방. 이 고여 있는 물이 우리가 뚝이나 댐을 싸서 물을 고여놔야 그거를 농업용 쓰든 무슨 팔당호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나 진토, 이 양해토를 임수는 훨씬 반깁니다. 기토 같은 경우는 흙탕물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반기지 않는데 이렇게 갑기 합하는 모습을 보이죠. 식신과 정관이 둘 다 이제 길신인데 길신끼리 합을 해서 갑기 합으로 이렇게 쓰이면 예를 들면 이제 기축, 기해, 뭐 기축일주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정관격이잖아요. 정관격인데 정관 이 격이 묶이는 거죠. 식신이로. 그럼 이건 이제 별로 안 좋은 모습이긴 하거든요. 답답해진다. 왜냐면 내가 이 정관이 식신하라 합을 해서 내가 회사를 다녔는데 어떤 기술직하고 기술직인 어떤 그런 거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랑 결합을 해서 내가 제대로 못 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관이 목극 토를 당하진 않지만 갑기업으로 묶인다는 것은 이게 이제 폐가 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폐. 다른 어떤 글자를 좀 안 보더라도 그래서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식신도 제대로 못 쓰고요. 이 직장 생활도 내가 이것저것 일을 하지만 이게 답답하게 잘 안 풀리는 어떤 모습, 일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모습, 뭐 이런 모습으로도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여러분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를 좀 몇 가지 더 들면은 임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경금이 있어요. 경금. 경금은 뭐죠? 임수한테? 지수님 어서 오세요. 이 편인이죠. 편인. 자, 편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쵸? 식신운이 들어왔다. 그 하는 것은 금극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금극목을 해서 이게 편인 도식인가요? 편인과 식신이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 우리가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편인 도식이 아니에요. 편인 도식은 뭐냐면 이 편인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세운이라는 이 갑진년이라는 기운은요 우리가 군주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력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인의 약간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그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뭔가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이 갑경충이라고 하는데 갑경충이 아니고 이제 경금이 갑목을 극하는 모습이지만 운에서 들어와서 갑목이 경금을 자극을 해서 식신이 편인을 자극을 해서요 생각만 했던 거 쓰지 않았던 자격증 어떤 이런 생각 아이디어를 활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뿜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인도식이 아니죠. 편인도식은 뭐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편인도식이야. 예를 들면 편인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예를 들면 갑목이 있고요. 운으로 예를 들면 경진년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쵸? 2000년 경진년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 갑목이 식신이잖아요. 그쵸? 이 경금이 편인입니다. 이게 편인 도식이에요.
내가 활동하고 기술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교육하고 막 이런 기능을 편인이 와서 금극목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할까 말까 하다 에이 때려치자 내가 무슨 이런 게 이제 편인도식이거든요. 밥그릇을 없는 이런 경우를 편인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편인도식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임수일간 이제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뭐 병화가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병화. 이 병화는 이 편제잖아요. 정화도 있어도 이제 정제인데 어쨌든 이 편제나 정제를 천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식신생제하는 운이 들어오면 식신생제. 이 편제를 또 목생화해서 생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적으로 큰 돈도 굴리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 물상적으로도요 상당히 멋들어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임수의 큰 호수에 해가 떠 있고 그 옆에 버드나무가 멋들어지게 해서 그 어리어리하게 비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제 물상적으로도 보고요. 그걸 떠나서 십성적으로는 식신생제를 하니까 내가 결과나 어떤 이런 돈이나 재화만 있었는데 그 방법이나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 편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생화의 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이제 갑진년 천간에 병정화 있으신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만약에 임수나 개수가 있다, 비견겁제가 있다. 그럼 어떨까요? 비견겁제가 있다? 그러면 나도 생하고 겁제도 생하죠. 이 간목이.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한 가지 일을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그쵸? 어떤 동업이나 협업 해서 일을 크게 벌려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났을 때는 그거를 파일을 나눠 먹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일 것이다. 겁제가 있어도요, 이렇게 식신이 들어오면요, 수생목해서 뭔가 하나의 일을 겁제가 같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어떤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운입니다. 다른 천간에 기운이 있을 때도.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려보자면 임수일간의 갑진년, 그러니까 갑진년의 키워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아플 수도 있다. 구설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해결이 가능하다. 그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식신하고 상관의 차이는 뭐냐면요,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만 이렇게 매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임묘를 하잖아요. 임묘를 하는 운이다. 그리고 이 진토에 또 임묘되는 천간의 글자가 뭐가 있죠? 신금. 신금도 요렇게 내가 사주에 있든 없든 신금이라는 글자도요, 이 진토에 임묘됩니다. 이 임수할 때, 임수한 때의 신금은요, 이게 정인이 됩니다. 정인. 그러니까 나나, 그쵸? 또 내가 임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임묘되든지 아니면 내 형제 자매 비견이 임묘된다고 하는 것은 12운성적으로 보면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내 형제나 자매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편관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 편관은 구설, 사고, 아픔, 시련, 고통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이제 쓰이거든요. 그게 임묘를 하기 때문에 나나 이 그 비견이 임묘를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정인이 임묘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인은 십성적으로 모친이잖아요. 모친.
물론 내 모친의 사주를 봐야겠지만 나한테 이 신금이 있다 또는 없어도요 이 정인이 인묘가 되니까 모친이 아프거나 조금 이제 연로해서 막 그러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주를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정의는 우리가 또 공부잖아요, 공부. 그러니까 이 공부도 되거든. 문서도 되지만 내가 이 편관 인묘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내가 뭔가 식신 활동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격,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편인 공부 자격 면허를 따기 위해서 면허증이라든가 뭐 자격증 공인중개사라든가 내가 정인에 임묘돼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내가 진짜 뼈를 묻고 공부해서 그거를 나중에 드러내겠다. 이 진에 있는 을목의 그쵸? 어떤 상관적인 어떤 모습을 내가 뽑아내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정인이 임묘된다고 하는 것은 정인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서 있죠, 문서. 부동산, 계약. 올해 정인이 임묘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전세 계약을 하든 뭘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땅속에 들어가서 답답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임수일간 같은 내가 이제 천간에 정인이 있다, 그죠? 정인, 저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요, 부동산 계약하고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도장 찍어라, 그쵸? 그러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내 상황과 나의 어떤 이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취준생이냐 뭐 유부남이냐 유부녀냐 처녀냐 총각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12운성적으로 이 진토라는 이 진에 임묘되는 임수와 신금을 한번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긍정적인 모습은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주경야독으로 공부도 한다. 명리 공부서 우리 사주 명리 공부하면 참 좋겠죠. 명리 공부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명리 공부하고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가시면 된다. 연애운에 있어서 우리 연애운 또 궁금하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요.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천간으로 식신이 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드러내고 활동하고 이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거든요. 표현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임수일간이라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받기만을 이제 좀 원했다. 그쵸? SY님 원국이었고 대운에서 정병화가 그쵸. 병정화가 대운에서 들어와도 도움이 되죠. 올해 여러 가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그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늘 다가와 주기만을 바랬는데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 갑진이라고 하는 백호 그쵸? 평간에 카리스마도 있고 자기 일도 있고 직장도 괜찮고 멋있는 남자가 들어와서 내가 뭔가 표현하고 하려고 하고 그 남자한테 이렇게 임묘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 연애운 아주 잘 통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민 계묘년에 어떤 식상 활동을 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인연들을 겁제 끊어내고 새로운 인연으로 맞이해서 여러분 식신적인 어떤 그런 멋진 남자 표현도 하고 하는 연애운도 동한다. 남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식신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표현하거나 말 제대로 못하고 했던 것들이 표현하는 어떤 운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성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떤 그런 모습이다. 뭐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 아까 신금 공부에 임묘하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정인도 임묘시켜서 엉덩이 무겁게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는 모습. 내가 뭔가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너 한 이루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습이고, 합격운. 합격운은 이제 을사년 되면 괜찮은 모습이죠. 결실 결과가 천을기인과 함께 들어오니까 갑진년 이 교운기를, 이 과도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임술관 보내느냐에 따라서요. 을사병호 정미라고 하는 식상생재 결과가 나오는 이 재성운이 꽃을 피느냐 대충 이렇게 그냥 되느냐, 어떤 그런 상당히 중요한 갑진년이라는 겁니다.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내가 정말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곰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마늘 먹는 겁니다. 마늘 먹고 그걸 식신으로 이제 드러내는 운이다. 마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함님 질문. 일지 진유합을 하게 되면 임묘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그쵸. 이게 임수일간에는 진유합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 유금이 예를 들면 뭐 개수일간에 유금이다. 진유합을 하면 이 육합도 되지만요. 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 신금이 붕괴잖아요. 임묘형 합이라 유금이 또 이렇게 합으로 해서 제대로 못 쓰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일본어 이거 뭐죠? 선생님, 무식상 원국인 사람에게 식상이 천간에 뜨는 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임수일간입니다. 무식상이었다, 식상이 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일을 하고 있으면 진로나 직업 변경의 운입니다. 식신상관이 들어오면 정관이나 편관을 극하잖아요. 정편관은 틀, 직장, 회사, 조직이잖아요. 하지 않던 거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진로나 이 회사를 옮기려고 하든지 이직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임수일간 한우물 파실 운입니다. 공부, 그 다음에 연애, 남자, 어쨌든 거기에 이제 매진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을 잘 이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임수일간은 양간이잖아요. 양간은 인옷을 신자진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합이라기보다 이제 간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민일주, 이모일주, 임술일주 또는 임신일주, 임자일주, 임진일주 이렇게 6개의 일주만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10일신살적인 어떤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일신사를 안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 무속이다, 뭐 혹세무민 한다. 근데 10일신사를 도출하는 원리는요, 이게 삼합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삼합 안 봅니까? 사주 볼 때 삼합 엄청 중요합니다.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합이면서 운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삼합의 어떤 반합 또는 진짜 완벽한 신자진이든 인호술이든 무슨 삼합이 딱 짜지면요, 내가 하는 일의 변동, 변화, 이동 어떤 그게 이루어집니다. 확장이 돼서 어떤 이렇게 큰 어떤 틀을 갖추면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모습인데 인오술 일지를 갖고 계신 이런 분들한테 이 갑진년에 이 진토가 들어오잖아요. 인오술은 여러분들 화의 삼합입니다. 그쵸? 화는 계절적으로 여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진은 우리가 신자진 수,
겨울의 삼합이잖아요. 자, 이렇게 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지가 뭐 이민일주나 이모일주, 임술일주 또는 인오술띠. 자, 인오술띠 있으신 분들은 호랑이띠나 오말띠, 술개띠 분들한테 이 진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갑진년 들어왔잖아요. 11신살로 어떤 11신살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퀴즈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자, 푸바옹님, 임수, 개수, 라방, 시연님, 빙고, 월살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인호술은 여름이고 신자지는 겨울이잖아요. 내 반대 세력이야. 반대는 역제 월살로 들어오는 월살. 자, 그래서 별님 빙고, 지수님 빙고, DHI님이신가? 사주를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명식을 해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사주를 물어보시면 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월살로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자진. 일지가, 그러니까 임신일주, 임자일주, 임진일주 또는 띠가 원숭이띠나 쥐띠나 용띠이신 분들한테는 이 갑진년이라는 진의 글자가 어떤 게 들어오니? 이건 쉽죠? 같은 진진이니까 지장화, 화개살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사주를 이제 해석을 할 때요. 뭐 십성도 해석하고 뭐 강해상형도 해석하고 식신제살도 해석하고 인묘가 되는구나 뭐 쭉 해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11신살도 한번 체크해 볼까? 자, 예를 들면 이민일주다. 이민일주. 그리고 이렇게 인호수를 신자진하고 수하고 화의 반대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화개살, 강영실님 화개살 좋고요. 일지는 인호술, 띠는 신자진이면 어떻게 볼까요? 일지는 내 개인적인 일, 그쵸? 띠는 국가적인 조상이 부여한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 딱 맞네. 자, 그래서 인호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격각과 충으로 들어옵니다. 격각충은 변화 변동이 많겠구나. 기본적으로 그쵸? 변화 변동 뭐 어쨌든 이런 이동 이런 것들이 많겠구나. 근데 그게 월살로 작용을 하는구나. 월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달빛 보고 눈물 짓는다. 달빛 보고 한숨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살은 또 우리가 고초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벽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호술의 화의 사막과 반대의 묘지인 진토가 들어오니까요. 내가 뭔가 일에 변화 변동, 막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한숨 짓고 좀 힘들 수 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1진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탁 포인트 찍듯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 근데 월살은 또 이게 하나 뭐가 있냐면요. 달빛에서 한숨 짓다가 바닥을 딱 내려봤더니 금두꺼비를 딱 주신 거야. 월살은 횡재수를 봅니다. 횡재수. 예기치 않은 어떤 큰 재물이나 횡재를 할 수 있는 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월살운 들어오신 분들 월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보험 잘 들어놓으시면 내가 이 편관에 그쵸? 어떤 힘든 월살이 들어와서 고초 장벽살을 답답했는데 보험금을 또 좀 제법 받았네? 그러면 또 어쨌든 몸은 힘들었지만 또 보험금 몇 천만 원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SY님 화개살 좋습니다. 공부를 때려치고 로또 사세요. 로또 올해 아마 좋을 수 있어. 화개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지다. 일지는 내 몸 나잖아요. 그럼 화개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려한 것을 덮는다. 그쵸? 화려한 것을 덮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를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큰 어떤 이 세력을 이뤄서 이제 하나 마무리하고 새로운 걸 하기 위한 준비, 과도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화개살은 또 이게 반복, 재회라는 의미도 있어서 내가 옛 친구를 만난다든가 옛 애인을 또 만난다든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재혼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의미로 그쵸. 이제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편관이니까 여자분이다. 그럼 자진합으로 또 일하면서 만난 남자랑 이제 했는데 둘 다 이제 뭐 이혼하고 해서 재결합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또 꾸릴 수도 있고 이런 운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1신살은 처음부터 목숨 걸고 보는 게 아니고 딱 이제 마지막에 포인트 딱 양념 치듯이 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할 때는 11신살은 뭐 설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서 일주별로 설명 드릴 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로또, 임수일간, 특히 인호술 일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신자진이 연에 있다. 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조상이나 국가나 뭐 큰 범위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운이에요. 내가 싫든 좋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꾸 뭔가를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적으로, 그렇죠?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리고 새로운 사람보다는 옛 것이나 옛날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그런 운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자, 이민일주를 이제 이민일주부터 일주 간단하게 체킹을 해보면 일단은 임수일간이 갖는 특징적인 모습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제 공통되니까 그걸로 이제 가름하고, 지지가 이렇게 2인 1주 같은 경우는요 호랑이를 깔고 있잖아요. 검은 호랑이야. 그냥 호랑이도 아니고 검은 호랑이. 원숭이띠 이모일주 너무 유익하네요. 그쵸? 빙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활동성이 되게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요, 남한테 베풀고 이렇게 오지랖 피고 잘 해주고 하면서 나는 일단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 상관이 자식이잖아요, 육친적으로. 그리고 이거 배우자궁이잖아요, 일지가. 배우자궁에 자식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살 능력도 있고요, 호랑이를 깔고 있어. 그러면 이민일주이신 분들은 이렇게 식신 상관이 이렇게 식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배우자궁에 들어와 있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자식이 남편인 거죠. 자식이 1순위, 강아지가 2순위, 남편이 3순위. 그런데 이제 병지를 또 갖고 있네. 그래서 이 이민일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요,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보면 안 도와주고는 못 베기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 또 문창의 어떤 글솜씨라든가 이렇게 딱 일휘에 딱 갈겨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글도 잘 쓰고 하는 어떤 그런 일주가 이제 이민일주입니다. 능력자죠. 지식이나 지혜도 갖추고 있고. 마하님이 이민일주신가? 아까 들어왔던 아마 마하님이 이민일주신데 블로그 글도 잘 쓰시고, 그쵸? 아무튼 베풀기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인에 있는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장간이 무병갑 이렇게 지장간 들어있죠. 운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이 인이라는 글자가
물론 일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지 있을 수도 있어. 그쵸? 이럴 때 본기가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쵸? 마하님 득자부별. 튀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식신, 내 재주, 내 활동, 교육성,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는 드러난다. 드러나서 남들이 봐도 너 그거 했어? 평소에 너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잘해?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서 남들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 24년도에 이민일주 빚 납니까 안 납니까? 말 잘 풀어요 안 풀어요? 힘든 사람들 보면 막 상담해주나 안 해주나? 상담해준다. 그리고 남들이 잘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간목은 나한테도 올라왔지만 이민 개묘년에 내가 갈고 닦았던 비견겁제 경쟁하면서, 그쵸? 여러 사람과 동업 협업하면서 했던 것들이 천간으로 또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고 하니, 내가 이제 뭔가를 같이 했다면 나 혼자 이제 홀로서기 우뚝 서서 이렇게 뭔가를 이뤄내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지로는 어떤 모습이냐? 인지인해서 이 진토는 껍데기는 토잖아요. 비옥한 토입니다. 비옥한 토. 별빛 방랑자님 반갑습니다. 만두마님 어서 오세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별빛 방랑자님, 저도 명리 공부 중입니다. 초보지만 명리 공부 하시는 분들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더 복 받으실 겁니다. 저는 유튜브 해서 사실은 뭐 수익도 발생 안 시키고 저는 직장 생활 하고 있거든요. 취미로 제가 공부를 한 8, 9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됐는데, 공부를 방향을 잘못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시켜 드릴까, 이 재밌는 공부를 헛다리 짚어서 5년 10년 공부해도 입 하나 뻥끗 못하는 통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쨌든 유튜브를 하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라이브까지 하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인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진토가 원래 토인데 인묘진 왕지가 묘가 빠졌긴 하지만 인진은요, 이 진토가 목의 어떤 이 기운을 좀 많이 띠게 됩니다. 이 묘가 있으면 완벽하게 인묘진 목의 방합이 이루어지겠죠. 목의 방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어떤 이 인목이 진토를 끌어당깁니다. 인진 하면서 인묘진이 완벽하게 있다 그러면 이 방합은, 이는요 이거 손자, 묘는 아빠, 진은 할아버지, 이런 모습이잖아요. 방합은 가족의 합이니까. 근데 아빠가 없지만 손자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식신이 또 이 평관을 끌어들이잖아요.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힘들었던 거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평관을 끌어안아서 목으로 식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해결사, 해결 능력, 이민일주 명리 공부한 거 24년도에 포텐 터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인하고 진은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이게 격각입니다. 격각. 방합 좋다 그거야. 어쨌든 우리가 남이가에서 이렇게 이제 모습을 갖췄는데, 인진은, 인은요 인옷을 화의 생지고요, 진은 신자진 수의 묘지잖아요. 서로 가는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격각이라고 합니다. 격각. 이격돼 있다,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각은 뿔각. 그래서 소뿔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진이 들어오면 방합을 하지만요,
이게 결국에는 이 변화, 이동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편관이 들어와서 어쨌든 편관은 식신으로 식신자살을 하든 이 식신이 인진으로 또 끌어안든 편관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임수가 진토에 임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든데 해결은 되는데 그러면서 상처가 아물면서 더 단단해지고 부러진 뼈가 굳으면 더 잘 굳듯이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 편관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직장이나 남자의 어떤 관계,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 관계의 변동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났던 사람하고는 헤어지든지 또 그쵸?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하는 그런 운이 들어오지 않겠나. 라이브인데도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제가 상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상관격이라 말을 잘하나? 잘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는 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인진 처음에는 가족이 뭔가를 같이 가족의 힘든 일을 도모를 해서 잘 해결됐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서로 마음의 상처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그쵸? 왜냐면 격각이니까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어때요? 세대 차이 나잖아요. 할아버지 꼰대라고 막 하고 막 손자는 할아버지 보고 뭐라고 할아버지는 손자 보고 버러장머리도 없고 요즘 애들은 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민일주 능력자인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 기술, 내 능력, 내 교육적인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 그쵸?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또 공부에 매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식신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요. 창작이라든가 예술, 뭐 그림, 글, 교육 이게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민일주 업그레이드 되면서 일치월장하는 갑진년 됐으면 좋겠네요. 진해 기문인데 강박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혹시 이번 연도에 기문이 강해지나요? 일주가 뭐죠? 별빛 방랑자님? 시연 일지 격각 이사운 되나요? 그렇죠. 이사운 됩니다. 이사운 들어옵니다. 이사운. 시연님 같은 경우가 병화일간이잖아요. 어쨌든 뭐 인이 일지에 있으면 사실은 이게 또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궁의 격각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끼리 조금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다,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인이 시에 있다. 시는 자식궁이잖아. 또 식신이잖아요. 여자분들한테는 자식이 좀 유학 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자식과 좀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남이가 하고 처음에 좋았는데 좀 너무 이게 좀 서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월에 있다. 그러면 직장, 회사, 조직이잖아요. 그런 어떤 회사나 직장, 조직하고 어떤 변화, 변동, 이동수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편관을 끌어안아서 해결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스타성, 식신자살에서 내가 훨씬 더, 식신은 또 수하, 내가 생하는 모습이잖아요. 내 부하 직원도 늘리고 하니까 승진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진토 임미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문서 정인 임묘되니까 계약할 때 잘 보시고 공부 매진하시면 좋아요. 정인 명리 공부 열심히 하는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상문하고 그 조객살도 보는데 격각이 상문 조객입니다. 격각이 신묘일주인데 진해원진이 들어서
신묘 절지 편재 묘묘 개묘년 힘드셨을 거고 진해 원진 올해 그러니까 지지에 해수가 있으면요 진해 원진 기운이 동합니다. 이 진 해수가 시나 뭐 년이나 월에 있다는 얘기죠. 별빛 방랑자님. 일단은 일지하고의 원진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인간사니까 발동이 되고요. 월에 있다 해수가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직장, 신에는 상관이잖아. 또 상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내 상관과 해수의 이제 그 진의 원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힘들 수도 있겠네. 일지가 조기하게 되면 배우자 건강 문제가 아니고요. 배우자 건강은 배우자 사주를 봐야겠죠. 일단은 건강이 이상보다는 배우자와 좀 거리감이 생기고 좀 떨어져 있고 좀 의견이 좀 충돌이 있고 서로 코드가 안 맞는다, 각방 쓴다,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모일주다. 자, 만두맘님 65년생. 65년이면 을사년생이라시란 얘긴데, 여자고, 인사신 있는데, 오래되오네. 해가 오는데, 인신사에 되는데 20년도 아주 안 좋다고 하는지 모른가요. 25년도. 그거는 사주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인사신이 있으면 인신사해가 다 형성이 되면요. 사신화, 뭐 인해합 그게 다 형성이 돼서 생지가 들어오니까 엄청 활동적이게 바쁘게 지나게 되겠죠. 아주 안 좋진 않습니다. 사주 전체 대운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인사신 뭐 사명이 있다고 사명은요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활동성, 그쵸? 능력자지 인사신은. 자, 이모일주는 머리는 차갑게, 몸은 뜨겁게, 뜨거운 말, 정제의 태지, 겉은요, 학자, 그쵸? 지식, 편인, 약간 이렇게 편인적인 사차원, 그 다음에 하지만 몸은 뜨거워요. 그리고 정제야. 그리고 오해는 병기정. 그래서 이렇게 암명합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고요. 이모일주 남자분은 또 이 태지잖아. 태지는 말 그대로 잉태하는 거거든요. 잉태하려면 뭐랍니까? 남자 여자가 잠자리를 하잖아요. 이 상당히 좋아하고 관심도 많고 합니다. 그러면서 겁도 많죠. 엄청 좋아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이잖아 적토마.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꼼꼼하고요. 이렇게 자기 아끼고 하는 거 애처가도 많습니다. 애처가. 그쵸? 이 정제를 품고 있고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만약에 오축 기문 막 이렇게 오축 원중 기문 하면요 이게 애처가가 아니라 의처가가 된다는 거죠. 의처가. 애처가랑 의처가는 한 끗 차이거든. 이런 이모일주한테 이렇게 갑진년이 왔다. 그렇죠. 의부증, 의처증, 이모일주인 여성분도 물론 어쨌든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걸 너무 집착하니까 의부, 의처가 사실은 애처가 공처가도 되지만 이게 조금만 한 끗 차이거든요. 넘어가면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갑진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해결이 된다. 그쵸? 임진, 아픔은 있지만 그쵸?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게 진토가 월살로 들어온다 했잖아. 월살. 진호는 격각. 그러니까 일지가 일단은 격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이제 건강도 사실은 이모일주는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화생토를 하잖아요. 근데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내가 식신생재 재생살로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아끼고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약간 이제 노력한 만큼 성과를 못 얻거나 약간 배신 당하거나 그쵸, 약간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생살이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생화를 해가지고 그쵸, 식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제를 열심히 해서 욕심 부리고 남자한테 잘해주고 회사에 열심히 일을 했어. 밤새 가면서 야근도 했어. 그쵸? 그랬는데 그 공은 누가 가져간다? 다른 놈이 가져간다. 이게 재생살의 어떤 운이고요. 또 식신생제에서 내가 따박따박 열심히 조금씩 모은 돈 있잖아요. 뭐 코인 투자, 주식 투자 해서 상한가 딱 쳤을 때 팔아야 되는데 좀 더 오르겠지 좀 더 오르겠지 했더니 확 꼬꾸라져 갖고 꼬꾸라지는 게 이게 재생살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욕심 부리면 안 돼. 정제는 따박따박 안정적인 재산을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갑진년 들어와서 주변에 이제 막 이렇게 돈도 벌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돈도 번다 해서 나도 투자했는데 팍 올랐어. 조금만 더 선절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 재생살 되는 운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재생살은요,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몸이 아픈 거야. 이 건강 특히 조심해야 돼. 건강 검진 같은 거 잘 받으셔야 된다. 그쵸? 진호 격각이니까 또 배우자 사이에 또 화생토를 하는 모습이지만 재생살이니까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남편, 내 부인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몰라주고 더 요구를 한다거나 이제 진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 아무튼 내 기대만큼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어요.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설렁설렁 하라는 거죠. 그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이 들어와서 엄청 잘해주는 거죠, 남자. 갑진이라고 하는 백호를 멋진 남자가 들어왔어요. 내가 그 남자에 인묘됐어. 너무 좋아. 너무 잘해줬어. 몸 주고 마음 주고 막 다 했는데 결국에는 식신 재생살로 딴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인심 쓰고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이모일주 닭띠 기유년생이신가? 월주 임진 괜찮나요? 정운 이거를 다 써야 되는데 어쨌든 진유합 두 개나 거울 깍쟁이님 강의상요 이모일주 지장간에 있는 병화록 이게 천간으로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되거든요. 편제도 갖고 있는 거죠. 편제도 갖고 있긴 한데 본기인 정화가 나는 모습이니까 강희상형의 모습은 아니죠. 이제 천간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입고나 개고도 오화니까 잘 안 되고 천간에 떠야죠. 강희상형은 아니고 아무튼 꼼꼼하다. 열정맨이다. 이렇게 이제 이모일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라. 건강 조심하고요. 너무 이제 그 이성에 너무 잘해주지 마라. 회사 직장 일도 적당히 해라. 식신 편관 들어와서 프로젝트 맡아서 열심히 하다가 골로 갑니다. 건강 확 잃고. 그쵸? 편관이 왔기 때문에 내 큰 감투나 승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예와 감투를 얻고요.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죠.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공부. 신금 정인이 임묘되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모일주 응원합니다. 자, 임술일주다. 임술일주가 이제
뭐 아니면 도거든요. 사실은 임술일주. 임술일주 자체가요 편관을 갖고 있잖아. 편관의 관대지라 이게 엄청 강한 일주입니다. 거기에 백호 괴강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있는 신정 물을 이제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 정제, 편관, 정인, 정제, 편관을 갖고 있어서 정이면 합을 또 하죠. 그래서 이 내가 인옷을 화에 토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일주는 이게 제고귀인을 깔고 있다 그래요. 제고귀인. 재물 창고를 갖고 있는 일주기 때문에요. 능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편관, 내가 높은 어떤 직급이나 회사를 가서요, 임원도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제국인, 임원 돼서 돈 엄청 많이 깔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제의 어떤 합을도 하고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자, 이런 임술일주인데, 관대지니까 또 성격도 한 칼 하겠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데, 갑진년이 왔잖아요. 갑진년. 천간으로는 이제 수생모옥해서 식신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지지는요 요렇게 갑진 자체도 이게 백호잖아요. 진술충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주의 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임술토라고 하는 편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쵸? 진토라는 편관이 와서 이 술토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입고와 계고 현상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게 임술일주입니다. 입고 계고는요 기본 개념은요 원국에 있는 글자가 충이나 형을 들어오는 운이랑 만났을 때 충형일 때 여기 있는 지장간 신정무가 하늘로 튀어 오르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하는 입고 계고를 조금 봐줄 필요는 있어요. 충으로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지진. 그래서 어쨌든 임진이라고 하는 이 임묘하는 편관이 들어와서 관대 편관을 밀어내는 모습이죠.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라 첫 번째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활동을 해. 겉으로는 활동을 하는데 내 현실은 지진 났어요. 안정되지 못한 거야. 마음고생, 몸고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책임을 편관에 책임과 감투를 얻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새로운 어떤 원래 일을 열심히 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책임과 감투와 명함을 또 하나 얻어서 두 가지 일로 열심히 자충우돌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다. 엄청 바쁜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술충이니까 일단 배우자궁에 또 배우자 또는 이성 결혼 안 하신 분들 이성에 있어서 새로운 편관이 들어와서 기존의 편관 술토 편관을 밀어내니까 이별 또는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충은 무조건 이혼한다, 헤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또 변화 변동이 있겠다. 그래서 이럴 땐 차라리 좀 떨어져 있거나 주말 부부를 하거나 하는 게 좋고요. 둘이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해외여행을 좀 가는 것도 개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충보다 이 백호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충의 압력성이 엄청 세게 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왔던 편관을 갈아치우는 모습이니까 내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고요.
기존에 헤어지지 못했던 나를 못 살게 굴던 그런 남자, 별로였던 어떤 이성과 과감하게 헤어지고 새로운 어떤 사람을, 내가 빠져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도 되고요. 직장이나 어떤 내가 그만두지 못했던 직장을 또 변동, 평강끼리의 충이니까 직장이나 조직을 내가 거기에 정말 매진해서 일할 수 있는, 임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장 조직으로 다시 취직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어떤 모습, 새로운 명함을, 새로운 어떤 직함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충이라고 하는 것은 또 토의 충이잖아. 토는요, 우리가 오장육부 중에 위장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편관이니까 편관은 사고, 수술, 뭐 구설도 되지만 일단 위장병, 십이지장,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난다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할 때 그 위 내시경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또 이 수의 어떤 기운이 들어와서 화의 기운을 극하잖아요. 심장, 혈압 쪽에 충격으로 하고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혈압약 드시고 릴렉스 하셔라. 릴렉스. 어쨌든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운이긴 한데, 그만큼 내가 크게 스타성을 갖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어떤 이 중간 이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갑진년에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술토 안에 있는 이 정화가 을사병호연의 결실을 어떻게 잘 맺는지, 변화 변동을 우리가 이 파도를, 롤러코스터를 잘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넘어야 을사병호 정미에 이 술토에 있는 화기운이 천간으로 올라와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꼬기고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술토 안에 신정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정무가, 술토 안에 있는 신정무가 열리는 겁니다. 진술충을 땅 때리니까 진에 있는 을개무는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원국에 있는 게 열리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천간에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신금이 탁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병화랑 합을 해. 병신 합거 해가지고 이 편재, 그쵸? 이 편재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잘못될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던 사업 자금, 그 다음에 편재는 남자한테 또 여자 애인이 되니까 또 애인이랑 또 헤어질 수도 있어. 이게 진술충, 일지충이니까, 배우자궁충이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정화가 이렇게 정임 합을 하잖아요. 정제. 그러니까 일간이 합을 하는 것은, 일간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제가 튀어올라서 내가 어떤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여자 재물하고 내가 합을 하니까 이성운이 또 동한다. 남자분들한테는 내가 따박따박 월급 자산을 또, 그쵸?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개수가 있다. 겁재잖아요. 겁재. 무토가 탁 편관이 튀어 올라서 겁재랑 무게 합을 하네.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평소에는 나한테 겁재, 물건 내 거 뺏어가고 욕심 부리고 하던 그런 이 겁재가, 이 편관이라고 하는 뭔가 힘든 게 탁 튀어 올랐는데 해결을 해야 될 거를 이 겁재가 끌어안고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양인합살이라고 할 수 있죠. 양인합살. 이모일주 진월 여자인데요. 자서가 있으면 자진합으로 충이, 자진합도 되고요. 충도 생기죠. 진술충 다 생깁니다. 그걸 다 읽어줘야죠. 공성적으로. 영숙님 이모일주 진월 여자인데요. 그렇고 초이님 임술일주 김유월 83년생인데
83년이면 개해년생인가요? 개해년생인데 남자인데 혹시 하반기에 직업적으로 해외 나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쵸. 해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술충도 하고요. 진해, 해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시에 약간 연애 개해년생이잖아. 83년생이면 해수는 해외를 뜻해요. 진해 원진. 그래서 해외 나가서 뭔가 핵을 봐야 될 일이 생기겠네. 난님, 임술일주의 병진년, 경술시로, 원국내 이미 진술충이 있는데 세운으로 오면 원국에 있는 진술충은요 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야. 그거를 원국에 있는 충하고 운으로 들어오는 충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원국에 있는 충은요 궁성에서의 어떤 일하고 월이 충을 진술충을 하고 있으면 부모하고 나하고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고요. 내가 직업적으로 그쵸? 한 군데 정착하고 있는 직업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고요. 진술충은 또 이 토의 충이니까 땅과 관련된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이런 식으로 궁성적인 어떤 이 그 육친하고의 관계성을 또 보고요. 근데 직업을 보는데 충을 보거든요. 근데 운으로 들어온 충은 아까 얘기했던 변화 변동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달라집니다. 힘든데 더 힘들어진다기보다는 동하는 거죠. 그 진술충이 있는데 진이 들어서 충하면 예를 들면 사주 이렇게 진이 있잖아요. 진이 들어왔어. 이걸 충하면 이 진도 을개무 요것도 입고개고 합니다. 이게 술만 있으면 술 신정무만 입고되든 개고되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사주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금이 있었다 그러면 병화가 아니었고 신금이 임묘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진술충하면서 이게 정인이 안 그래도 진토에 임묘됐는데 임묘됐다 그러면 부동산, 모친, 공부 이런 쪽이 이렇게 그리고 육친적으로 임묘되는 것은요 이 안 좋게 발현이 돼요. 임묘되면 입고되면 그쵸. 그다음에 개수가 없었다. 개수가 없는데 무토가 있다. 그쵸? 그러면 이 편관이 입고돼서 편관은 누굽니까?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이든 뭐 멋진 남자든 하잖아요. 자식이나 남자한테는 자식 또는 여자한테는 남편이 잘못된든지 실직을 하든지 아프든지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충이 되면서 어떤 그런 천간에 떠 있는 모습, 나타나 있는 대외적인 모습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보시면 되거든. 자, 어쨌든 나나뽀님 극신약 임순일주는 어떨까요? 극신약이다. 극신약. 극신약이면 뭐 비견도 없고 인성도 없다는 얘긴데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 그래도 진토에 있는 개수가 겁재가 들어와서 뿌리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근근히 버틸 수 있는 그쵸? 힘을 주긴 하겠네요. 자, 임신일주 이제 신자진 들어가면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봅시다. 임신일주. 자, 임신 일단 편인의 장생을 깔고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고요. 받을 복도 있고요. 은근한 매력이 있어. 그쵸? 신무 임 자, 무임경이라는 진양관을 품고 있죠. 그래서 이 편인을 깔고 있었어. 그러니까 받는데 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받으면서도 뭐 잘 만족을 못해. 그리고 남들은 또 잘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편인의 장생이라
정인보다 어떻게 보면 받을 복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식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합니다. 움직임,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해볼까, 알바 해볼까, 뭐라도 해볼까, 뭐라도 배워볼까, 그런 모습으로 갑진년이 좀 활기차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진토 평관이어서 나를 임묘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신진이라고 하는 진에 있는 을계무, 그러면 신은 이 자수가 빠진 삼합의 모습이잖아요. 이 수의 모습을 띠잖아요. 그래서 진토가 편관에 나를 아프게 하고 책임을 주고 하는 모습보다는 이 편인의 살인소통 의 기운으로 같이 이렇게 해결이 돼서 상당히 임신일주는 긍정적으로, 그쵸? 뭐 이성혼이든 취직, 합격 이런 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지장간으로도 물론 합을 하지만 이렇게 을경합으로 또 여기와 봉기가 또 합을 하고요. 여기에 또 무기합을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나가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이제 인성이 있는데 편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셀프 살인소통을 내가 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깔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의 확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제 임수일간이 신자진이 하면 수잖아요. 너무 신강해지는 거야. 신강, 신왕. 수의 어떤 이 진토의 수, 신금에 있는 수도 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신자진 물바다기 때문에 이 내가 너무 고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신자진이라고 하는 수의 양인의 어떤 모습이니까 내 세력이 매우 커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그쵸?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내가 이때는 엄청 무슨 선거에 나갔다 그러면 당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편관의 어떤 타이틀도 있고 내가 식신적인 걸 표출할 수도 있고 가만히 있던 내 생각을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다. 4월에 있는 이제 뭐 총선이 있는데 임신일주 뭐 그런 사람이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비겁 세력이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라. 너무 내 힘이 세다고 내가 고집피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을사년 되면요, 이 천간에 상관이 떠서요, 상관경관, 그쵸?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쵸? 매 사신 합평파 돼가지고 뭔가 큰 변화 변동으로 내가 합해서 형을 또 일으키고 나중에 깨지는 모습을 잘 슬기롭게 넘기려면 갑진년에 들어오는 이 수의 기운을 내가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운이에요. 건강도 회복하고요.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게 들어와. 비록 임묘지만 이때는 이 신진의 어떤 합력으로서 이 진토가 평관토보다는요 수의 어떤 모습으로 내 뿌리가 돼주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활동력이 커지는 모습이에요. 잘 하시면 되고, 남자 원래 이 편인을 갖고 계신 여성분은요 항상 색안경을 끼고 남자들이 잘해줘도요 약간 불만족스럽고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 근데 편관이 들어와서 살인소통을 하거든. 멋진 남자인데 멋진 남자가 대시해서 좋긴 한데 바로 받아들이진 않아. 근데 받아들이긴 받아들여. 편인, 편관이. 응?
그리고 취직이나 이런 쪽에도 잘 되긴 하는데요. 취준생이. 근데 이제 편관에 편인이 있으니까 쉽게 합격이 아니라 어렵게 이렇게 또 뭔가 합격을 하든지 승진을 하든지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수가 있다 사주에, 그러면 엄청난 신자진 삼합으로 그 세력이 이제 커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임신일주는 아무튼 매력적인 일주고요. 아무튼 받을 복 있는 일주고, 머리도 비상하고, 그쵸? 문서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중년 이후에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해서 그 이제 받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편인을 깔고 있으니까 문서. 근데 이제 약간 완벽한 문서가 아니라 삐딱한 문서니까 대출기 문서, 아파트 문서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문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은 일주다. 어쨌든 내 힘 조절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 일주입니다. 임신일주. 다음에 임자일주인데, 자, 임자일주 끝내주죠. 이 간여지동 3대 고집, 3대 고집 일주가 임자, 을묘, 신유. 한 고집들 하고요. 임자 이제 비견이 아니라 이 겁재죠. 겁재에 제왕 양인을 갖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거를 물이 이렇게 쓰나미가 휩쓸려 가듯이, 화나도 되게 무섭고요. 욕심, 호승심, 지기 싫어하는, 이기고 싶은 마음 상당히 강합니다. 또 그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양인이니까 전문가, 프로. 우리가 뭐 임자 만났다 그러잖아요. 너 임자 만났다. 그 임자가 임자입니다. 이 임자야. 진짜로. 양인입니다. 항상 이 한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일주거든요. 고집도 있고, 자기 어떤 전문가, 프로도 있고, 자기 속을 잘 안 밝히지만 이 자수의 왕지를 갖고 있으니까 스태미나도 넘치죠. 남자든 여자든. 이 물. 자수 왕지의 물을 갖고 있다. 또 쥐잖아, 쥐. 다산의 상징. 그쵸? 엄청 또 이모일주 못지않게 이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스태미나 넘치니까. 아이고야, 카렌님 임신일주인데 받는 거 익숙하고 선물 받고 고맙다는 이제 식신 상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임신일주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받으면서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쉽네요. 자, 그럼 임자일주한테 자, 왔다. 갑진년이 왔다. 임자일주 수생목을 엄청 뿜뿜하겠죠. 이 식신적인 활동을요, 내가 이제 힘이 넘치니까 물 만난 이 물고기처럼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한다. 그리고 지지로 자진합, 그러니까 신지는 왕제가 빠져서 약간 반합으로 쳐주지도 않지만 약간 수기운이 있구나, 자만 들어오면 좋겠다 하지만, 이 자진합은요, 이게 반합은 삼합의 어떤 기능을 완벽하게 하진 않지만 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견 자진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 힘, 파워를 이 편관의 조직, 회사, 직장, 어려움을 내가 끌어안아서 이거를 마무리를 한다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겉으로 식신해서 한 칼 해결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이 진토는 아까 얘기했던
껍데기는 토인데요. 옆에 어떤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의 성질을 띠기도 하고요. 목의 성질을 띠기도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진토가 신자진, 자진의 수의 모습을 띠니까 토의 평관적인 모습으로 들어왔다가요. 이 비견, 나의 매력에 이 회사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뭔가를 벌려놨던 것들이 마무리되면서 확장돼서 틀을 딱 갖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승진이나 이직, 내 어떤 하고 있는 일의 변화, 변동 이런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거, 뭐 아픔 이런 거 와도요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토라고 하는 글자가 편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듦, 아픔, 뭐 구설,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수반에서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칙신이라고 하는 제사라는 간목을 머리에 이고 왔고요. 이 자수가 또 끌어안아서 수생목해서 이 목 간목이 힘이 훨씬 세지죠. 그러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해결할 수 있다. 자진합으로 삼합의 반합으로 수기운이 커지니까 수기운이 커진다는 것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비견겁제의 세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삼합이. 그러면 내가 어떤 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CEO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내가 뭔가를 식신적으로 드러내서 내 활동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내 세력을 믿고 너무 까불지는 말라. 그쵸? 그러면 이제 병원연에 뭔가 사단이 나겠죠. 좌우충으로. 편재, 재성이 들어오니까. 이런 분들도 이거 이성에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기운 물이 넘치기 때문에. 아무튼 남자든 여자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임자일주 세력 커지고 힘조절 잘 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임진일주인데 임진일주도 참 멋들어진 일주죠, 여러분. 임진일주 편관을 깔고 있고요. 말 그대로 자체 임묘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내가 사주에 일주에 아니면 이렇게 사주 원국에 묘지를 깔고 있으면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원국에 있는 묘지는요, 나의 어떤 일, 직장, 직업, 내 성향을 나타내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임진의 괴강이지만 막 나대고 드러내서 하는 묘지잖아. 그쵸? 카리스마가 있는데 은근한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잘 나타내진 않지만 진이라고 하는 용이잖아요. 다재다능합니다. 버라이어티해. 근데 그 능력을 웬만해서는 잘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한번 드러내면 끝내준다. 그리고 그런 은근한 카리스마로 은근한 능력으로 우두머리, 그쵸? 우두머리 보스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임진일주입니다. 임진일주 또 바빠요, 나름. 바쁘게. 그리고 뭔가 하나에 내가 꽂히면 거기에 올인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묘지로.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묘지는요,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궁, 육친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 임진일주는 편관을 어쨌든 배우자궁에 갖고 있잖아. 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관은 어쨌든 나를 극하는 모습이야. 내 뿌리도 되지만. 그러니까 안 좋은 거 하나는 이제 배우자의 관계가 내가 그 집에만 들어가면 그 남편, 내 와이프만 가면 답답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옥죄고 나를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임진일주 맞나요? 지수씨, 리치훈씨? 근데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이 철학이나 카리스마나 자기 틀에 대해서는요, 용서가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임진일주 아쉬운 소리 절대 못해요.
부탁 잘 못해. 가오 빠지니까. 내가 차라리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말지. 내가 괴강인데 어디 가서 내가 손 내밀고, 어? 내가 근데 이제 묘지의 편관이니까 직장이나 어떤 이 카리스마 이런 쪽으로는 내가 하게 되면, 그거를 능히 감당을 하는 어떤 일주긴 한데, 그런 임진 일주가 이제 갑진년을 맞이했어요. 갑진년. 자, 그러면 지낸 이 을계무라는 지장간이 있는데, 을목이 갑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투간사 내가 상관을 품고 있던 사람, 여러 가지 다재다능함을 품고 있던 사람이 내가 뭔가 하나에 올인해서 뭔가를 잘하는 걸 이렇게 밀고 일하고 드러내고 하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모습인데 운으로 이렇게 편관 묘지운이 들어왔어요. 갑진년이.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이 진진 자영을 나중에 보더라도요. 이 진토라고 하는 운이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내가 원국의 묘지를 갖고 있지만 운으로 들어온 묘지는요. 사건 사고나 나의 어떤 상태를 변화를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하지만 이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아픔은 있다. 내가 거기에 뭔가 묻힌다. 근데 그게 진진 자형의 모습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서. 근데 사실은 형 중에 제일 이 좀 약하게 작동하는 게 이제 자형이거든요.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게 이제 자형 4개인데 진진 자형은 임진일주한테 갑진년의 진진자형이 어떻게 발현될 것으로 예측이 되냐면요. 일단 편관인데 편관이 들어왔어. 어쨌든 힘든 일, 내 감투 프로젝트 내가 극복해야 될 뭔가 들어왔고요. 그거를 극복해서 내가 극복은 할 수 있지만 묘지의 편관에 갇힌 것처럼 좀 답답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거를 또 해결을 해야 돼. 그 진은요, 이게 버라이어티 다재다능함이잖아요. 이게 또 바빠요.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내가 그것을 해결을 봐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진진자형 생긴다. 이건 또 어떤 모습이냐면 바빠서 힘든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히트를 치는 거야. 아이돌 같은 경우에 또 히트를 쳐가지고 엄청 바빠져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게 진진자형일 수 있어. 그거는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내가 원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일 잘한다고 일을 또 줬어. 겁나 바쁜데 난 힘들어. 근데 성과는 식순으로 드러나. 스타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 병함을 얻어. 근데 힘들어. 내가 그거를 또 맞춰야 돼. 회사랑 한이 많이 이런 모습이고, 이성관계에 있어서는요. 이 진토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왔어. 비슷한 놈인데 이 임진하고 이 진은 또 다른 진이잖아요. 이 갑진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갑진. 옛날 임진이고 비슷한 놈인데 다른 놈이 들어왔네. 일지 배우자궁이랑 진진 자형이네. 배우자 어떤 문제, 변화, 약간의 이벤트, 구설이 예측이 될 수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갑진년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진진자형이라고 해서 뭐 어차피 이 내가 일단 한번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잖아. 적응. 새로운 진토가 와서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임묘되고 뭐 뭔가 아쉬운 소리 못 하고 뭐 했던 거는 이제 늘 했던 거니까, 내가 바쁨에서 오는, 정신없음에서 오는, 버라이어티에서 오는 그런 짜고 맞추고 해야 될 배우자궁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적인 문제. 임묘가 된다는 것은 내 건강이, 그쵸, 내가 누워있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묘지, 편관,
운에서 들어온 편관 묘지가 약간 다르게 해석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MT 사랑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오셨나 보네요. MT 사랑님,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가? 어떻게 안 좋으신가? 임진 MT 사랑님이 일주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또 마음이 또 그렇네.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가? 임진일주신가요? 지수님, 정주인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모일주예요. 23시 43분? 건강이 아니 시간이 아니라 일주가 어떻게 되냐고. 다른 거 사주를 다 보기는 힘들고요. 일주만 좀 보려고 했더니 어쨌든 임수 일간 분들은 이제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임재사랑님 일주도 모르시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사주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보면 제 유튜브는 좀 이해도 되고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다 100% 맞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나 어떤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저기 댓글로 MT 사랑님 이 업로드 하면요 MT 사랑입니다 일주는 그 스마트폰 어플 있잖아요 어플 들어가서 천월귀인이라고 치면 천월귀인 만세력 저는 천월귀인 만세력을 주로 보거든요. 쳐서 내 생년월일시를 넣으면요 사주 이렇게 뜹니다. 여기가 일주입니다. 일주. 대운에서도 진토 묘지가 있는데 세운 진토 묘지면 더 강해. 그쵸? 환경적으로도 그런데 또 세운에서 들어왔으면요 늪지대에 근데 늪에 빠지는 어떤 모습? 이민일주 넘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난님 선생님분 오늘 난님 반갑습니다. 고양이 그거 길고양이인가요? 길고양이 그 많이 컸네요 고양이. 저도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또 고양이한테 자꾸 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뭐 기초적인 내용 말씀드렸고요. 일간 일주를 가지고 사주 운세를 다 보기는 제한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대운하고 이제 연월일시 사주 원국 네 글자를 다 봐서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 또 사주가 이제 풀리죠.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사주 풀어가는 매뉴얼이나 순서를 이제 이렇게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제가 라이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나만의 사주 푸는 매뉴얼을 만들어 봐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십성이라든가 십이운성이라든가 십의신살 기타 신살 뭐 이런 것들을 지장간 뭐 이런 있잖아요 합충 형파해 이런 거를 도구를 다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이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여러분들도 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 유튜브 강의가 지금 한 400강 정도가 아마 업로드가 돼 있을 건데 사주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강 제가 처음 올렸던 1강 오리엔테이션 강의부터 순서대로 쭉 한번 재생 목록도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그걸 쭉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유료도 아니고 저 무료로 다 오픈해놨는데 제가 이거 언제 또 다시 멤버십이라든가 유료로 전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보세요. 아시겠죠? 자, 시연님, MT사랑님, 지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이님, 별님 감사하고, 리치유님, 제이제이한님, 미국 벌써 한 6시, 7시 됐겠네요.
MT 사랑님 댓글로 나중에 사주 일주 한번 알려주세요. 뭐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마음이 안 좋네. 해바라기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며칠 후에 개수 이제 갑진년운세 마지막 개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